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새벽,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남편이 사형당했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재판도 제대로 없었고, 증거도 없었고,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국가가 죽인 겁니다. 그 전화를 받은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평생 분노와 슬픔 속에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자는 4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옷바라지를 다니면서도 선글라스에 양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93세 나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원망도 없고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여자, 강순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은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강순희가 말하고 작가 유시민이 받아 적었습니다. 2026년 3월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유시민 작가, 다들 아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를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16년 만에 다시 자서전 작업을 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강순희 여사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맺어준 인연임이 분명하다고. 노무현 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인연이 결국 강순희라는 인물로 이어진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지 읽다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 이 여자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순희는 1933년 평안도 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월의씨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변 바로 옆 동네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북만주 하얼빈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송화강이 흐르는 광활한 대지, 다양한 민족이 뒤섞인 이국적인 도시, 그 환경이 훗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순희의 기질을 만들었다고 책은 말합니다. 해방 이후 평양으로 돌아온 강순희는 평양제일고녀에 입학합니다. 북한 체제 초기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자아 비판을 잘해 선전부장까지 됩니다. 영리하고 씩씩한 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대동강을 건넙니다. 그 장면 묘사가 책에서 정말 강렬합니다. 실오라기처럼 바느다란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남는 피난민의 이야기. 부산까지 내려와 정착한 강순희는 한국은행에 취직합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은행이 운명의 장소가 됩니다. 거기서 우홍선을 만난 겁니다. 혁신운동의 뜻을 둔 청년 우홍선. 강순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3녀 1남을 낳습니다. 북쪽 출신 여자와 남쪽 출신 남자가 만든 가정. 책에서는 이걸 남북통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법보다 정으로 살자던 두 사람의 일상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들 우구의 기억이 인상적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첫 기억은 화려한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고 느꼈다. 그런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1974년 완전히 박살납니다.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홍선은 이 사건의 관련자로 구속됩니다. 증거요? 없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이요? 없었습니다. 이듬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사형이 집행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즉각 항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우홍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강순희는 그 새벽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순희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무너졌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강순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뚜기처럼. 아들 우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간 일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셨다고. 옷바라지를 다닐 때도 선글라스에 양장 차림이었습니다. 약해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바로 강순희라는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 산 여자. 1933년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형 이후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이간질 공작이 계속됐습니다.
연이은 공안 사건들이 강순희 가족을 감시와 위협 속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놀라운 챕터가 있습니다. 강순희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글 목사, 프라이스 신부, 이웃 이정숙, 어두운 시대에도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강순희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이 책에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강순희는 그날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죄 받았는데 왜 우냐고. 강순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책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인혁당 사건은 이미 여러 책이 나와 있고 무죄 판결도 났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굳이 강순희 여사를 직접 만나 수차례 인터뷰하고 이 구술 자서전을 엮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시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 딱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인혁당 사건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 뒤에는 양장 차림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교도소를 걸어 들어가던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 새벽에 남편을 잃고도 내 아이의 밥을 차려야 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93이 되어 자신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는 것.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살아간다가 아닙니다. 사라진다입니다.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힘이 밀어줘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그 한 어미 차이에 강순희의 93년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출간일은 2026년 3월 25일, 출판사는 은빛입니다. 장르는 구술 자서전이자 한국 에세이로 280페이지 분량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권합니다. 한국 현대사, 특히 유신시대와 인혁당 사건에 관심 있는 분, 유시민 작가의 이전 저작들을 좋아했던 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은 모든 세대의 분들, 무엇보다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 이 책을 집어드세요. 93세 강순희가 말해줄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 사라진다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혹은 오늘 소개한 책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